국어의 원리, 실전을 만나다 1%의 기적. 학교 지금 현재 시험 범위가 선생님이 지금 나눠준 것 중에 이론편 잠깐 봐봐. 미리 알아서 펼쳐보고 있는데 거기 지금 학교 시험 범위가 고전 시가와 관련돼 가지고는 속삼위인곡이랑 유산가, 백석정별곡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현대시는 10, 11 해서 원시, 차심, 면면함에 대해서 며느리 바쁠 것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현대소설이 추가됐어. 그래서 현대소설은 선생님이 다음 주에 우리 진도를 나가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화작 같은 경우에는 승민아, 화작 지금 뭐 또 알려준 거 있어? 없지, 그치? 그래가지고 화작도 선생님이 미리 그래도 나갈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0102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오늘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제 볼 거야. 그래서 기본 심화 이론부터 볼 건데, 일단은 방향은 그래. 선생님이 어떻게 정해주면 스텝 1, 스텝 2, 스텝 3 이렇게 정한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기본 심화 이론을 우리가 다룬 거야. 그래서 수업의 목표는 노베이스에서 최정상까지 본 수업에서 올리는 걸 목표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푸는데 기본 문제를 풀고, 기본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서 우리가 EBS 수특이니까 EBS를 또 빠뜨릴 수가 없어. 그래서 EBS 문제를 이미 풀어봤다고 하더라도 가볍게 또 풀면서 제가 확인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심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수능이랑 그 다음에 학평에서 기출됐던 문제가 있지, 그치? 그런 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주간 과제물을 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진행을 하겠다.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촬영을 하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은 승민이 같은 경우에는 이 촬영을 해가지고 영상으로 복습을 해서 좀 성과를 많이 봤지, 승민아, 그렇지? 이거를 우리 다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왜냐면은 클리닉을 만약에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복습하는 거잖아, 그렇지? 선생님이 영상을 제공해주면은 내가 공부를 하면서 좀 빠뜨린 부분이나 좀 약간 이해가 부족한 부분, 덜 암기된 부분을 찾아가지고 우리 검색해가지고 확인하면은 클리닉 효과가 충분히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선생님이 최대한 빨리 영상을 업로드해 줄 테니까 우리 오늘 수업한 내용 중에서 빠뜨린 내용이 있다면 선생님 언제든지 질문해도 좋은데, 또 자기가 직접 찾아가지고 충분히 깨우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반복해서 학습하는 게 가장 내신에서는 좀 효과적이야.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겠다. 자, 특별히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괜찮지, 그치? 여기다가 선생님이 영상을 우리가 무한 반복하면 되는 거야. 무한 반복. 영상 무한 반복해서 다른 학생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번 대충 보고서는 이제 선생님한테 수업 시간에 뭘 들었나 잠깐 딴 생각했는데 이러면서 놓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은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빠뜨림 없이 해서 수업을 진행해 보자. 자, 그러면은 속삼위인곡이야. 자, 우리 갈 길이 멀어가지고 선생님이 바로 수업 들어갈게. 자, 속삼위인곡 이미 다들 공부를 해봤을 텐데 원래 삼위인곡은 누가 지었지? 정철이 지었지, 그치? 삼위인곡 다음에 이제 송미인곡 짓고, 근데 이거는 작가가 정철이 아니네, 그치? 이진유야, 이진유. 이진유는 어떤 인물인지 혹시 알아? 저기 지금 여기 지금 준서가 2명 있어. 너 황준서지, 그치? 그 다음에 문준서도 1명 있고, 그 다음에 도윤이랑 그 다음에 우리 승민이 이렇게 되는데 이름을 헷갈리지 않게 어떻게 부를까? 준서 그럼 2명이 쳐다볼 거 아니야, 그치? 어떻게 하면 좋을까? 황준, 문준 이렇게 부를까? 선생님이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제 집중을 유도하기 때문에 준서 그러면 2명이서 대답을 하면 좀 난감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황준, 문준 이렇게 부를게 낫지? 괜찮아? 양해해 줄래? 그러니까 한 명은 앞으로 부르고 뒤 이름만 불러도 헷갈릴 거 아니야, 그렇지? 별명 있어? 멋있는 별명? 성만 부를 거야. 성만 부를 거야. 뭐라고? 성만 부를 거야. 성만? 문! 황! 좀 그런데? 미스터 황 그런데 그렇잖아. 준서는 어떻게 불리고 싶어? 황준서. 상관없어? 준서는? 상관없어. 너 상관없어? 그러면은 그렇게 부를게, 알았지? 그렇게 해서 선생님 질문할게. 자, 그러면은 우리 문준이는 문준이 부를게. 문준이? 괜찮아? 문준이는 어떻게 생각해? 이진유에 대해서 어떤 인물 같아? 토피가 유배 같다고. 유배 같다고? 근데 왜 유배 갔을까? 잘못을 해서. 잘못을 했어. 잘못을 했어. 자, 도윤아, 무슨 잘못을 했을까?
꼭 잘못을 해야 유별가. 간신들이 이렇게. 간신들. 간신들. 근데 간신의 입장에서 보면 얘가 간신일 수도 있잖아. 그 간신이라는 표현이 이게 뭐 우리 참고서 같은 데 보면은 많이 쓰여 있긴 한데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아. 응? 사이 안 좋으면 얘가 간신이야. 알바한테 충신인데, 그치? 그러니까 그 어떻게 된 거냐면은 우리 그 선생님이 이렇게 배경 지식을 좀 얘기해주는 이유는 머릿속에 내용이 좀 잘 담기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 숙종 있잖아, 숙종. 숙종의 그 부인이 누구였지? 그 한국사 시간에 숙종 부인. 숙종 부인. 몰라. 원래 그 인현왕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유명한 사람 누가 있어? 장희빈이 있어. 장희빈이 있단 말이야. 희빈장 씨가 있단 말이야. 희빈장 씨 그 드라마로 많이 나왔다고. 그렇지? 본 적 있어? 아주 그 아리따우면서 아주 악녀로 이제 대표되는 이제 그 궁중의 어떤 암투적인 인물인데 이 둘의 사이에서 자녀가 하나 나왔어. 자녀가 나왔는데 그 훗날 누구냐? 이게 경종이야, 경종. 근데 이제 희빈장 씨도 있고 여기 숙빈도 있어. 숙빈. 요 밑으로 이제 숙빈인데 요 좀 약간 아래급이야. 숙빈이 있어. 요 사이에서 누가 한 명 나와. 누가 나올까? 한국사잖아. 야, 한국사를 잘해야 이 고전 씨가 이걸 잘할 수가 있어. 알았지?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인 작품이기 때문에. 왜냐면 이게 지금 유배간 사람이 임금한테 지금 자기 좀 복직시켜달라고 하소연하는 글이 될 텐데 그 신하가 누군지도 모르고 임금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 내용이 헛돈단 말이야. 자, 여기에 누가 있냐면 연인군이 있어요. 연인군. 이 연인군이 나중에 누가 될까? 무슨 임금이 될까? 되게 유명한 임금이 돼. 아주 유명한 임금이 돼. 지금 현재는 경종이 임금인데 얘가 나중에 유명한 임금이 돼. 얘네 둘은 무슨 사이인 거지 그러면? 경종이랑 연인군은 무슨 사이야? 아버지가 어때? 가차 이복 동생이야. 이복 동생. 누가 되냐면 나중에 영조가 돼. 영조. 많이 들어봤지 영종조 할 때? 조선의 르네상스 시기를 영조가 나중에 연인군이라는 거야. 최초 연인군이었단 말이야. 자, 그러면은 지금 경종 같은 경우에는 33살에 직위를 해. 33살에 직위를 하는데 어머니가 어떻게 되는 거지? 사약을 받아가지고 목숨을 잃는단 말이야. 몇 살에? 14살인데 한 20년을 엄마 없이 살아왔어. 얘 정서가 안정적일까 불안정적일까? 불안정적이겠지. 얘가 좀 우울증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우울증이 있으면 건강할까 안 건강할까? 안 건강하겠지. 몸이 비실비실해. 몸이 비실비실하단 말이야. 비실비실한데 지금 엄마가 어떻게 됐어? 사약 받고 이제 돌아가셨단 말이야. 그럼 신하들, 그 빠꼬미들 신하들이 이쪽에 붙을까 안 붙을까? 안 붙겠지. 여기도 잘 붙을까 안 붙을까? 안 붙을 거란 말이야. 몸도 비실비실하니까 어떻게 했어? 이쪽에다가 뭔가 방점을 두는 거야. 처음에는 숙종의 그 아들이 경종 하나였다고. 나중에 이제 숙빈에게서 이제 연인군이 등장하다 보니까 이제 이쪽에 그 저기 당파, 어떤 당파가 붙냐면은 여기 노론이 붙어.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좀 소수파야. 여기는 다수파인 노론이 붙고 여기 이제 소수파인 소론이 여기를 붙었단 말이야. 소론이 여기 붙었어. 얘네들 이제 소수 세력인데 자 봐봐. 얘네들 입장에서는 얘가 좀 있으면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겠지. 비실비실하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원래 그 다음 왕위를 이을 그 왕자를 뭐라고 불러? 조선에서 세자라고 부르지, 그렇지? 근데 얘는 그럼 세자가 아니고 뭐가 될 수 있을까? 동생이니까 세제가 돼. 세제가 돼. 세제가 된단 말이야. 세자가 아니고. 세제 책봉을 하자고 하니까 경종이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 나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나 죽으라 뒤지란 얘기가 좀 서운할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일단 인정을 했는데 인정하고 나서 이 노론 쪽에서 또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은 수렴청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원래 수렴청정 누가 하지? 하도 경종이 어릴 때 엄마나 할머니가 해주는 게 수렴청정이야. 멀쩡하게 지금 몇 살이야? 33살인데 동생한테 수렴청정 받으래. 동생의 아바타가 되라는 거야. 기분 좋을까 안 좋을까? 얘 기분 되게 안 좋겠지, 그치? 그래가지고 이쪽 애들을
완전히 다 박살을 내요. 박살을 내버린단 말이야. 그게 뭐냐면은 신임사월. 신이 목사라고도 해. 사활 일으켜가지고 얘네들 다 작살 내버린단 말이야. 그 작살 낼 때 자기 손에 다 피를 묻힐까 아니면 누구 대신 시킬까? 시키지. 그게 누구야? 그게 이진이야. 그게 이진이야. 이진이가 못 썼어. 이 속삼이고 썼단 말이야. 그러고 나가지고 이 경종이 몇 년 만에 죽어? 재임한 지 4년 만에 죽는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진유가 이제 그 경종편이었기 때문에 청나라의 사신으로 가. 이제 우리의 부고를 알리는 거야. 임금님께서 돌아가셨다라고 청나라의 부고로 사신으로 알려서 돌아오는 길에 바로 어떻게 되는 거야? 유배. 오자마자 유배를 시킨 거야. 그럼 누가 유배를 시켰을까? 이 영조와 그 밑에 있던 노론 세력들이 다수 세력인데 이진유를 이제 유배를 보낸 거란 말이야. 처음에는 어디로 보냈을까? 처음에는 그래도 좀 살만한 데 보냈어. 살만한 데. 처음에는 이제 지도가 이렇게 쓰면 처음에는 살만한 데 보냈단 말이야. 여기 보냈어요. 여기가 어디지? 여기 아버지 고향 혹시 이쪽에 있나? 나주야, 나주. 나주란 말이야. 나주에다 유배를 보낸 거야. 나주에다 유배를 보내니까 나주가 좋은 데일까 안 좋은 데일까? 좋은 데야. 여기 왜냐면은 곡창지대야. 평야가 펼쳐져가지고 곡식들이 무르익고 참새도 어때? 방앗간에 지나가야겠지, 그치? 유배를 가더라도 요즘에 그 왕과 사는 남자 봤나? 봤어? 준서 봤어? 그 유배를 가더라도 있잖아. 거기 어떤 지역에 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처우가 완전히 하늘과 땅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갔을 때 어때? 유배 지내는데 좀 안정적이야. 살만해. 임금님에 대한 어떤 그 충성심도 충분히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쪽 그 노론 입장에서 보니까 얘 살만해. 보냈더니 좋아 안 좋아? 안 좋지. 그래가지고 얘를 좀 험한데 좀 골로 보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골로 보냈어? 골로 보니까 여기 이게 제주도가 있단 말이야. 제주도가 있고 여기다 보내. 여기가 어디야? 추자도가 완전히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그 있는 건 있어. 뭐가 있을까? 벌레, 뱀, 뭐 이런 거 엄청나. 그리고 이런데 섬 같은 데가 엄청 습해. 살기가 안 좋아. 겨울에는 뭐 막아주는 것도 없으니까 엄청 추워. 여름에는 엄청 덥고. 그러니까 아주 그냥 유배 생활이 지옥 같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 뭐 벼가 막 자랄까? 안 자라겠지, 그치? 육지에서 뭔가 좀 갖다 줘야 여기서 뭔가 먹고 살 수 있단 말이야. 뜯어먹을 풀도 없어. 그러니까 그 지금 원래 정조는 그 정철은 언제 때 있는 거지? 정철을 왕일 때는 정철이 신하일 때는 왕이 누구였지? 응? 누구였어? 정철은 누구 밑에서 신하 생활을 했지? 세종? 큰일 났어. 선조야, 선조. 선조 때 무슨 일이 큰일이 있었지, 대한민국에? 조선인은 무슨 일이 있었지? 임진왜란이 있었어, 임진왜란. 그러니까 선조가 그 임진왜란 때 아주 이순신을 괴롭혀가지고 이순신을 막 그야말로 결국에 총탄에 사라지게끔 만든 그 임금인데 그 선조 임금을 기리면서 임을 향한 사랑을 아주 간절하게 노래하는 게 뭐야? 그게 삼위인곡과 속리인곡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임이 결국에 이순신 못 살게 괴롭혔던 그 선조였단 말이야. 지금 여기 속삼위인곡에서의 임은 누가 되는 거야? 영조가 되겠지, 그치? 영조가 될 거란 말이야. 자, 영조가 되는데 영조한테 이제 탄원을 보내는 거야. 탄원서를. 임금님 그래도 임금님께서 저 죽이실 수도 있었는데 유배 보내신 거는 그래도 저를 살리신 거니까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 좀 복귀시켜 주세요라는 마음을 갖겠지, 그치? 사실 알고 보면은 저는 충신입니다. 임금님 보시기에는 제가 좀 약간 좀 경솔하고 경박하고 좀 그렇게 좀 엉성했을지 몰라도 다 임금님을 향한 제 충심이었습니다. 충정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보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속삼위인곡이 어떤 레퍼토리로 이제 구성이 되는지 이해가 됐겠지, 그치? 자, 그럼 봅시다. 삼위인곡이 있었고 그 다음에 숙미인곡이 있었고 얘는 이제 정철이 쓴 거였어. 정철이 이제 선조를 향해서 쓴 거였단 말이야. 근데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속삼위인곡이 나왔는데 우리 요번에 이제 출제될 게 뭘까? 학교에서 뭘 물어볼 것 같아? 아마도 얘랑
얘를 비교하는 건 하나 정도 물어볼 수 있어, 충분히. 그러니까 얘가 얘를 계승했다라고 하는데 이 차이점은 뭐지? 요걸 물어볼 거란 말이야. 결정적인 차이점이 뭘까? 결정적인 차이점. 응? 결정적인 차이점. 뭘 것 같아? 결정적인 차이점이 얘는 굉장히 사실적으로 뭘 사실적으로 썼을까? 유배 생활. 유배 생활을 매우 사실적으로 써. 막 뱀 나오고 저기 뭐야 그 전갈 나오고 뭐 파리 때 모기 때 나온 거 뭐 이런 걸 아주 매우 사실적으로 쓴단 말이야. 이때는 그런 거 사실적으로 썼어 안 썼어? 안 썼어. 거의 뇌피셜에 가깝기 때문에 그냥 그런 거 안 쓰고 사실적으로 썼어. 두 번째, 사실적으로 쓰는 부분은 우리 얘네들 특징이 뭐야? 그 충신연주지사라 그래가지고 가련한 여인이 임을 향한 마음을 노래한 그런 가사 작품이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도 임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나오겠지, 그치? 그러면 둘 다 여성적 어조라는 건 공통점이야. 시험에 뭐가 나온 거야? 남성적 어조인 부분이 얘는 추가돼. 남성적 어조인 부분이 얘는 추가되기 때문에 차이점이 되겠지, 그치? 얘가 그래서 시험에 나와. 얘가 시험에 나오면 시험이 어떻게 나올까? 어디가 남성적이냐고 물어보겠지, 그치? 어디가 남성적이냐고 물어볼 거란 말이야. 그럼 이제 공부 조금 하는 애들은 어떻게 써? 유배 생활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부분이 이제 그 남성적인 어조를 띠고 있다, 남성 화자를 하고 있다라고 할 거란 말이야. 거기까지만 알면 이제 한 2, 3등급 되겠지, 그치? 1등급은 거기다 뭘 추가하는 거야? 1등급은 거기다가 뭘 추가하냐면은 마지막에 이제 서사, 본사, 결사인데 결사 파트가 또 뭐야? 결사 파트가 또 남성적 어조. 자, 본사의 일부와 결사가 남성적 어조라는 게 이게 출제 포인트가 되겠다. 결사에서는 남성적 어조인데 여기서는 뭘 그려? 연군이야, 연군. 임금님을 그리워한단 말이야. 임금님을 그리워하는데 근데 왜 남성적 어조일까? 근데 왜 남성적 어조인 거지? 임금님을 그리워하면 가련한 여인이 임을 향한 마음을 고백하고 있으니까 여성적 어조가 돼야 될 것 같잖아. 신하에 된 도리로서 이제 임금님에 대한 어떤 자기의 충성심을 보여준단 말이야. 그래서 마지막 그 결사 부분이 연군이지만은 남성적 어조인 거야. 자, 그 다음에 그럼 속삼위인곡에서 이 남성적 어조를 제외하고서는 다 여성적 어조인데 그럼 본사 부분에서 남성적 어조인 부분이 어디 있을까? 가 이제 또 궁금하겠지, 그치? 일단 사실적으로 이제 유배 생활을 그린 부분인데 그게 우리 이제 교재로 보면은 3페이지 봐봐, 3페이지 보면은 거기 맨 위에 추운 겨울 있지, 그치? 거기 추운 겨울부터 넘어가서 어디까지 하면은 5페이지에 모르실까까지 보면 돼. 물론 이제 그 위에 의지할 곳까지 보는 부분도 있는데 의지할 곳을 보든 모르실까로 보든 이 자기 유배 생활의 사실적인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될 테니까 우리 이제 어떻게 기억하면 되는 거야? 추운 겨울부터 모르실까 이렇게 하면 돼. 자, 됐지, 그치? 자, 우리 지금 핵심적인 출제 포인트를 바로 그냥 곧장 들어갔어. 자, 속삼위인곡은 삼위인곡이나 속미인곡과는 차이점이 있다.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유배 생활을 사실적으로 그린 부분이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데 그 부분은 또 어떤 부분으로 드러나냐? 남성적 어조, 남성 화자에 의해서 이제 남성 화자라고 할게. 남성적 어조나 남성 화자는 같은 말이야. 남성 화자에 의해서 시상이 전개가 된다. 또 추가적으로 결사 파트는 역시 남성 화자에 의해서 여성 화자가 아니라 남성 화자에 의해서 내용이 전개가 된다는 게 그게 이제 가장 처음으로 우리가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야.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한번 작품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3년을 임을 떠났대. 그러니까 지금 언제부터 유배가 된 거야? 경종 돌아가시고 나서 바로 이제 그 유배가 된 거지, 그치? 그러니까 경종이 언제 취임을 했냐면 1720년에 취임을 했어. 그래가지고 1724년에 이제 사망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이때 이제 그 청나라 갔다 돌아오면서 바로 유배가 시작됐겠지, 그치? 유배가 시작되고 나서 3년 뒤니까 1727년에 이제 집필을 한 거야. 자, 미리 우리 그 스포일러부터 해볼까? 자, 지금 이진유가 속삼위인곡을 썼어. 누구한테 썼어? 영조한테 썼어. 영조한테 이 글이 받쳐졌겠지, 그치? 그래가지고
중앙으로 복귀를 했을까 못했을까? 못했어? 중앙으로 어땠을 것 같아 승민? 못했어? 중앙으로 복귀를 하긴 해. 어떻게 복귀를 하는 거냐? 끌려가. 그래가지고 추국당하다가 죽어. 1730년에 죽어. 이때 이제 옥사하게 된단 말이야. 곤장 맞아가지고 장독에서 죽는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집필을 열심히 했지만은 이 글을 보면 있잖아. 그 간신배들 욕을 좀 많이 해. 이 글 누가 또 다 봤겠어? 얘네가 다 봤겠지, 그치? 얘네가 다 봤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글 보고 더 이제 이제 불에다가 기름을 끼얹은 격이 됐을 것 같아. 자, 그럼 봅시다. 3년을 임을 떠났으니까 맞지, 그치? 24년에 이제 유배를 시작해가지고 27년에 집필을 한 거니까 3년을 임을 떠난 거야. 해도의 유배들. 이 해도는 어디다? 추자도를 가리키겠다. 그래서 이런 섬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그 절해고도라 그래. 절해고도. 절해고도.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 절해고도가 뭐냐면은 육지로 가는 길이 바닷길이 끊어졌어. 그래가지고 외로운 섬이야. 아주 추자도는 먹을 것도 없고 아주 그냥 그 혹독한 그런 장소가 돼. 그래서 내 언제 무심해서 임에게 득죄했나 했단 말이지. 무관심해서 임에게 내가 마음이 없어가지고 무슨 죄를 지었나. 그 다음에 임이 언제 박정해서 날 대접 소홀히 했나. 그러니까 지금 무심하다는 말과 동의어가 뭐야? 박정하다는 거야. 임도 나한테 박정한 적이 없어. 나도 임께 무심한 적이 없단 말이야. 그럼 누구 잘못 때문에 자기가 지금 유배를 가게 된 거다? 간신배들, 지금 노론들 때문에 가게 된 거야. 자, 그런데 이제 그 표현 방식이 뭐야? 대꾸법이 되겠지. 대꾸법은 문장이 짝을 이루고 있는 구조가 될 테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시도 마찬가지고, 시가도 마찬가지고, 출제 100% 선조화되는 표현 중에 가장 중요한 표현이 뭐야? 서리법이야, 서리법. 서리법은 뭐지? 의문형이지만은 우리가 답을 정해놓고 물어보는 걸 우리가 서리법이라고 하는데, 대꾸법과 서리법이 많은 표현 방식으로 등장을 하고 있어. 자, 내 얼굴 보았던지 질투하는 건 묻 여자로다 그랬어. 그러니까 지금 화자는 여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지. 자, 그래서 자기를 질투한 묻 여자들, 간신들, 노론 세력들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유배를 왔다. 자, 그 다음에 유한한 인의 몸을 선음한다 이르로세 그랬어. 자, 유한하다는 건 뭘까? 유한해. 우리가 유한 그러면은 무한의 반대말인 것 같지, 승민아? 무한의 반대말, 유한 같잖아, 그렇지? 근데 이건 그게 아니야. 거기 한자를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지, 그치? 매산자에다가 이렇게 돼 있어. 자, 그 다음에 한자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이게 뭘까? 이게 산에 고요하고 그윽하게 앉아있는 거야. 얘도 한 가지만은 그윽하게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정숙하다는 거야, 정숙하다는 거야. 몸을 조신하게, 조용하게, 얌전하게 자기가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자기를 어떻다고 지금 모함을 하는 거야? 선음한데. 선음은 뭐냐면은 그게 이제 착할 선자지만은 착하다는 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럼 뭐지 그게? 잘한다는 얘기야. 즐겨한다는 거. 뭐를? 음란한 것을 잘한다고 모함을 했다 이렇게 한 것이 유한한 인의 몸을 선음한다 이르로세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중략 파트 이전 부분이야. 자, 그럼 넘어가 봅시다. 자, 오른쪽이야. 3페이지. 자, 추운 겨울 깊어지고 여기서부터 보다 남성 화자가 등장을 하는 거야. 왜냐? 지금 유배지에 떠나가지고 유배지에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제 고생길이 열렸단 말이야. 자, 추운 겨울 깊어지고 육지는 모통하니 양식도 핍절커늘 그랬어. 자, 핍이라는 게 우리 궁핍하다, 결핍하다의 그 핍자야. 자, 그러니까 양식이 결핍돼가지고 끊어졌다는 거야. 끊을 졌자란 말이야. 그러면 양식이 끊어졌는데 쌀과 보리도 없는데 반찬 같은 거는 뭐 있겠느냐 이런 얘기야. 자, 우리 이런 걸 뭐라 그래? 언감생심이라는 사자성어로 쓸 수 있겠지. 염장을 못 먹거든. 그러니까 소금 간한 음식을 못 먹어. 그런데 어유, 고기나 생선 같은 거를 바라겠느냐 이런 거야. 자, 여기 계속 무슨 표현이 쓰고 있어? 서리적 표현이 쓰이고 있는 거야. 바랄 수가 없겠다 이런 얘기지. 서만 수십리에 1년초가 희한하다 그랬어. 자, 1년초는 뭘까? 1년초. 1년초는 이제 그 주기를, 생애 주기를 1년으로 가져가는 그런 풀을 말하는데 이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풀들이 많아.
1년초. 그러니까 여기 뭐야? 뜯어먹을 풀도 없다는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양식도 궁핍하게 결핍하게 끊어졌고 반찬은 뭐 상상도 못하고 염장한 것도 제대로 못 먹는데 고기나 생선은 먹을 수도 없고 섬 안에 뜯어먹을 풀조차 희한하다 그랬단 말이야. 드물희에 드물 한자. 우리 그 가끔 가다가 이제 학생들 있잖아. 이걸 희안하다 이런 얘기를 써. 틀린 말이야. 희한하다야. 드물희에 드물한이야. 그래서 드물다. 자, 섬 안 수십 리에 1년초가 드물다. 조석밥도 못 익힐째. 그러니까 밥 지을 어떤 불도 없는데 방을 따뜻하게 데울까 생각할까 못하겠다는 얘기지, 그치? 서리법이야. 설날 큰 명절에 솥국에 떡을 쑤어 있어. 솥국. 솥국 그러니까 왠지 그 소고기국 같잖아, 그치? 좀 전에 고기 먹는다 그래서 못 먹는다 했어, 승민아. 못 먹는다 그랬지. 근데 갑자기 왜 솥국이지? 소고기국인가? 이렇게 돼 있어. 자, 우리 요번에 3월 모의고사도 받겠지만은 결국엔 뭐다? 어휘싸네, 어휘싸. 그러니까 니네가 아까 보니까 1등급 되겠다라고 의지를 보였는데 그 1등급이 되는 가장 그 효과적인 비결은 뭐냐면 어휘력이야, 어휘력. 어휘력의 핵심은 뭐야? 한자 어휘력, 한자 어휘력. 자, 솥국 그럴 때 의미가 안 와닿았어. 이 소자가 이게 무슨 소자일까? 무슨 소자일 것 같아? 우리 황준서 무슨 소자일 것 같아? 본 적은 있어? 없어? 문준서 어때? 도일민 승민아 이거 무슨 소자일 거 아니야? 이게 원래 봄바탕 이 소질할 때도 쓰지만은 이게 그 희다 화이트 국인데 허해 거기니까 아무것도 안 들었어. 맑은 국이야. 그러니까 고기라고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국을 우리가 솥국이라고 해. 그러니까 솥국을 지금 떡을 쓴 거야. 그러니까 설날 큰 명절에는 고깃국 먹어야 되는데 고깃국 먹지도 못하고 이 사람이 지금 뭘 먹고 있는 거야? 솥국을 먹고 있는 거야. 갯물에 절인 배추가 반찬으로 오른 거야. 그러니까 갯물을 이제 바닷물 이제 조석간만으로 들어갔다 나갔다는 거기에다가 배추 대충 절여가지고 반찬으로 올랐으니까 그야말로 엉망진창인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유배 가기 전에 잘 살았을까 못 살았을까? 엄청 잘 살았어. 그러니까 그 지금 따지면 저기 한강 보이는 그 좋은 집에 높은 데 살아가지고 책도 수천 권을 쌓아놓고 늘 맛있는 거 만난 거 먹고 이러고 살았는데 유배 가가지고 이렇게 지내고 있는 거야. 이 몰골은 태어나 처음 본다 그랬어. 그래서 그 자조적인 어떤 표현을 쓰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그 이 몰골은 태어나 처음 보는 그 둘째 줄에 보면은 글씨가 작게 쓰여 있는데 자조적이란 표현은 자기를 스스로 조롱하거나 비웃는 건데 그렇게 얘기하면 좀 뜻이 안 맞지, 그렇지? 스스로를 딱하게 여긴다라는 표현이야.